네, 안녕하세요.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0.75%를 했죠. 그래서 어제는 뭐 제가 자세히 시장을 못 봤고, 오늘 자세히 보니까 좀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뭐 집사람이 어디서 뭐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대. 뭐 그래서 이제 돈을 쓰면 안 된대. 그래서 그래 누가 그래? 그랬더니 뭐 같이 같이 다니는 아줌마가 그런데요. 그래서 아줌마들도 그런 거 걱정하는구나.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인가? 한번 이제 그래서 오늘 자세히 봤어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도 어 불과 이제 지난달만 해도 파월 의장이 0.5% 올린다고 그랬는데 0.75% 올렸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쇼크가 나갖고 시장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올랐단 말이죠. 하루 올랐죠.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의장 발표를 오늘 뭐 자세히 여기저기 기사를 보고 한국은행 워싱턴 특파원이 올린 원문을 보니까 뭐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파월 의장이 2024년 가야지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달도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3.4에서 3.5 정도까지는 금리가 오를 것 같다. 뭐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있던 사람이 뭐 그냥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아주 세게 얘기했는데 뭐 하루지만 주식시장은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뭐 자세히 한번 뭐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이제 뭐냐면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이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 두 개가 다 오르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다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게 되면은 실업률도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총 수요도 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은 쓸 돈이 없으니까 수요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네, 물가 정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8.6% 올랐죠. 그래서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올랐느냐?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랐다고 파월 의장 발표했어요. 지금 뭐 실업 아주 뭐 거진 뭐 완전 고용 상태까지 가고 그래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오르고 성장률이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있은 다음에 뭐 금리가 올라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오르고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때 이제 금리를 할 수 없이 올리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해요. 성장률이 올라요. 실업률은 내려요. 그런데 금리를 올렸어요. 왜 그러지? 물론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쟁이라는 특수, 코로나라는 특수,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와는 다른 게 나와서 파월 의장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 수요를 좀 누르기 위해서, 성장률을 누르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예외적은 예외적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이제 저 혼자 그러니까 1998년도에 우리도 97년도에 IMF가 왔지만 러시아도 디폴트 선언했거든요. 러시아도 98년도에 디폴트 선언했다고요. 이때 그러면은 이때 금리는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98년도에 디폴트 선언했는데 94년도부터 95년도 초까지 금리를 3%에서 6%까지 두 배 올렸어요. 이 여파 때문에 이제 한국이 IMF 온 거죠. 뭐 결국은 이 여파로 있다가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우리가 IMF가 97년도 말에 왔죠. 다른 나라 먼저 오고 러시아는 98년도에 왔어요. 금리 올린 다음부터 한 4년 후에 왔어요. 4년 후에 이제 왔어요.
그럼 러시아는 기름인데 기름값은 그럼 그때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금리가 올라가고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97년도부터 기름값이 완전히 30불 하던 것이 한 25불 하던 것이 10불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때 러시아가 디폴트 왔어요. 야, 그래서 이거 러시아하고 이거 러시아 잡으려고 하는 건가? 러시아야 뭐 금리하고 기름이죠. 그래서 야, 참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경제적인 이유보다 물론 지금 뭐 오르는 게 물가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그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수송료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식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특이한 상황이 생겨서 성장률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내려오는데 금리를 올린다. 야, 이렇게 되면 서민들만 죽어나는데 참 뭐 서양 사람들은 뭐 서민들을 죽어나는 거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쓰죠. 신흥국들은 정말 죽어날 텐데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한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큰일이다. 그래서 참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이번에 일어났구나. 저도 이제 보니까 그런데 이제 2024년에 가야지 금리를 올릴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연준의 계획대로라면 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4%, 내년 말에 3.8%에 이른 뒤 2024년에 연준의 계획대로 되면 2024년에 내려간다. 연준이 앞으로 2년 동안 물가와 싸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파월 의장은 다음 달 금리 인상 폭도 0.5 내지 0.75. 야, 이러면 가계부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힘들어지고 후진국은 정말 죽어나는 거죠. 신흥국들 죽어나는 거죠. 근데 2024년에 가야지 금리를 다시 내릴 것 같다. 사실 뭐 미국에 이제 뭐그 훌라닥거리지 않죠.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내릴 때가 있고 올릴 때가 있고 또 내릴 때가 있고 올릴 때가 있고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로 뭐 완전히 뭐 바닥을 기었는데 이런다고 해서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뭐 3.5, 3.8까지 지금 다시 올린다. 그러면 뭐 야 이거 러시아 잡으려다가 한국도 잡히겠네. 그런 생각도 들고 후진국은 뭐 죽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24년 가서 내린다 그러니까 한번 시장을 한번 보니까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잠깐 반등했다가 또 좀 내렸고요. 날로 이제 보니까 그렇고요. 달로 그냥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2019년 4월 달부터 이제 상승 모드를 본격적으로 2단계로 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너졌죠. 2022년 12월에 무너졌으니까 1년 7개월을 오른 거죠. 중간에 이런 건 이제 일시적인 코로나 쇼크고요. 그러니까 1년 7개월을 오르다가 내렸다. 미국 보통 2년 봐야죠. 그렇죠? 2019년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바닥수부터 보게 되면 정확히 2년 오르고 또 2년 내린다. 2024년까지 1년 반 정도 있다가 금리를 내린다. S&P 500 지수는 그래요. 나스닥도 보면은 뭐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부터 쭉 해서 이제 2년 오르고 지금 뭐 2년 조정 받는다. 선반영 되니까 뭐 좀 그 전에 돌아설 수는 있겠죠. 한국은 이제 코스피를 한번 보니까 한국은
2019년 초부터 반등하다가 한국은 좀 늦었어요. 2019년 한 10월부터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지금 뭐 쭉 4단계 떨어져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 2024년도 가야지 금리를 다시 이제 안정화시키건 뭐 좀 내려주건 하는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은 그렇고 비트코인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가격으로 지금 다시 왔죠. 네, 비트코인은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에 척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사서 모으는 사람들도 여기서부터는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리플 같은 게 이제 코인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여기도 거래가 좀 제법 아마 리플을 통해서 뭐 코인을 교체하기도 하고 주식 종목 바꾸듯이 코인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강도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거래가 늘어나는 거로 봐서는 뭐 올리는 그런 거보다 실수요자들이 거래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뭐 헬륨 코인은 뭐 그냥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정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신문을 정리해 보면 0.7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에서 현행 0.75에서 1, 1에서 1.75까지 크게 올랐다. 이렇게 올린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1994년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멕시코 금융위기 오고, 태국 금융위기 오고, 인도네시아 금융위기 오고, 한국 금융위기 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났었거든요. 야, 그래서 참 그런데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 지난달에 0.5 빅스텝 했고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6, 7월에도 0.5씩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바꿨다. 그랬는데 0.75를 했다. 아무튼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해요. 경제 흐름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도 좀 들어간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튼 모든 게 중국과 대만 문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이게 세계 금리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유가, 그다음에 수송료, 운송료, 물류비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참.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2024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부터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주체가 바뀌죠. 뭐 차화정이 가다가 뭐 바이오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장주와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대장주도 바뀌고 굉장히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타 탄생을 찾는, 새로운 어떤 경제를 견인한 그것을 찾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인 채굴도 좋고 이것도 저것도 다 좋지만 관심 있게 경제의 흐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검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